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대치동이 있고요. 대치동의 학구열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강사들이 말하는 2차 지역이라고 하는데 목동, 상계동, 과천, 분당 이런 지역이 있죠. 욕구들이 좀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국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이슈가 두 가지인데 보통 다른 지역들 어떤 생각하냐면 영수, 특히 수학이 관건이잖아요. 대학 입시에.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몰빵합니다. 국어는 나중에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고3이 됐어요? 수학이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이제 수학이 안 끝난 상태에서 쓰나미가 닥칩니다. 과탐해야 되고 국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시작을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한성과학고 다니는 학생을 개인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에 갔는데 걔를 한참 가르치는데 그 어머니께서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디자인하는 상무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동생을 이렇게 데려가서 중3짜리였어요. 여름방학.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앞섰던 것 같아요. 시기로 치자면 어머니들보다. 걔를 데리고 오더니 선생님 얘를 고3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국어는 일찍 끝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국어를 일찍 끝내놓으면 그 힘으로 내신도 할 수 있고 수능만 보자면 국어가 1학년 때는 고3, 2학년 때 재수, 3학년 때 삼수 이래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개인 수업을 할 때 고3이나 재수형 아니면 받지를 않았었는데 그 친구를 처음 가르쳤어요. 고3이라고 생각하고. 이 겨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년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1학년, 이 학생이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려는 순간이었겠죠. 그 순간에 국어 문제를 아무리 어려운 걸 가져줘도 100점 만점에 95점이었어요. 최소한.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80분 동안에 풀어야 되는데 얘는 100분, 110분이 걸렸어요. 시간 정확성과 신속성 중에 어떤 게 먼저일까요?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먼저입니다. 정확하면서 시간이 줄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늘 애들한테 하는 말인데 장애물 경주를 해야 되는데 5개를 넘어야 돼요. 5개를 넘으면서 1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한 장애물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제대로 넘으려고 하면 1분에 못 들어와. 그래서 얘를 생략하고 58초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신속성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안 넘었기 때문에 58초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다들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애는 속도는 되는데 정확성이 떨어져요. 아닙니다.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친구는 이미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 뒤로 1년 동안 시간만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 공부에서 첫 걸음은 제가 제 제자들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나는 못 푸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푸는 문제는 다 맞아. 이게 1단계입니다. 그죠? 실수가 없다는 뜻이죠. 2단계는 나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다 맞아가 2단계입니다. 이게 숙련되면 나는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고의.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대치동에 트렌드가 됐어요. 저 때문은 아니지만. 대치동에서는 국어를 중3 예비 마치고 요때 수능의 기본기를 해놓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게 내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과 연관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내신 과목처럼 딸딸딸 외운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과서의 작품들도 나오고 문항이 늘 묻던 걸 묻는 게 아닌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3을 예로 들어볼게요. EBS 수특과 수능 완성이 이제 연계 지문인 건 아시잖아요. A라는 학생은 수특하고 수능 완성은 딸딸딸딸딸 외웠지만 아직 현대시를 읽을 줄은 몰라. 근데 B는 현대시 지문 잘 읽고 문제도 잘 풀지만 EBS는 보지 않았어. 누가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B입니다.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국어라는 과목의 특징이 절차적인 지식입니다. 야구로 치자면 우리 팀에 4번 타자가 있는데 얘는 대학원 공부해서 홈런을 위한 타격의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도 쓰고 정말 잘하는데 1년에 홈런 2개 쳐.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착각이요. 국어는 예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잘못되는 이유가
예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아, 이 부분은 의인법, 이 부분은 역설법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예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나름대로 작품을 분석을 해왔는데 나는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의인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뭘 알게 되는 건가요? 아, 나는 아직 의인법을 찾아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의인법의 정의는 너무너무 쉬워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것과 의인법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의인법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국어교육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학생들이 방법을 배우러 와요.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독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방법을 배우다가 이 방법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깔끔하게 끝냅니다. 다른 방법을 찾죠. 근데 다른 도시들은 여전히 국어 공부를 내용적으로 수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이건 역설법이야. 이렇게요. 그것도 필요하죠, 내신에서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은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어머니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꼭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담은 선생님들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잘못 본 부담에서 선생님들이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못 따라왔다. 그게 뭡니까? 숙제입니다. 숙제를 이만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다 못했다. 이거죠. 근데 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분당에서 옛날 수업을 했는데 제 학생들이 주로 상산고, 민사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주말이나 가서 듣는 수업이었는데 어느 날 개원예고 피아노 치는 애들 5명이 몰려와가지고 수업해달라고 막 졸랐어요. 기특해서 수업을 했는데 걔네들이 다 성적을 좋아가지고 저희 학원이 점차 예고 학원으로 변절돼 갔는데 저는 지금도 예고 학생들이 오면 이 학생들 1등급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피아노 배우던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마디를 쳐와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쳤든지 간에 칠 줄 알아야 숙제를 한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풀어보라고 한 것은 여기까지 풀면 합격이야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얘가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카운팅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숙제는 능력을 위해서 익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만큼 숙제를 해서 다 했어도 내가 아직 할 줄 모른다면 숙제를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공부한 아이들은 뭘로 공부해요? 양과 시간으로. 나 오늘 몇 시간 했어. 어머니들도 그렇게 보시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내주는 숙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건 일종의 평가거든요. 이 평가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하고 형성평가. 제가 시간이 제약 때문에 정신없이 말하고 있는데 진단평가는 지금 내가 시험을 본다면 나는 몇 점? 이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형성평가는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익히고 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공부는 후자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매번 진단평가만 합니다. 난 지금 몇 점? 난 지금 몇 점? 단적인 예로요. 문제를 풀다가 3번의 답이 2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찍어야 됩니까? 실제 시험이라면 찍어야 되겠지만 공부하는 상황에서 찍으면 안 되죠. 2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이걸 찍는 건 안 좋은 판단을 자꾸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숙제를 낼 때 답은 3번 이거 숙제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형성평가의 관점에서 주어진 선지를 재료로 해서 이 선지의 핵심을 빨리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번에 이게 맞고 2번은 요게 틀려서 틀렸고 3번 이게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많이 내줄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내줄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애들이 저도 늘 도전을 받는데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숙제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제를 폭탄 내주면 아이들은 이 숙제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취지는 최근 국어 공부의 트렌드는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내신에서도 방법의 방. 단적으로 딱 물어보시면 알아요. 우리 아이 실력을 아는 거. 너는 현대시를 읽을 줄 아니?
레시피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계 된장찌개 끓이기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된장찌개 끓이는 레시피가 없다면 그들은 수많이 끓이는 레시피가 연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든 그르든 레시피가 있어야 이걸 연습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학생한테 제가 묻습니다. 너는 현대시를 읽을 줄 아니? 네? 다시 말하자면 너는 현대시를 딱 봤을 때 현대시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니? 없다면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경기외고 시절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는데 성적을 오르기 때문에 연구했습니다. 실험학. 그래서 논문을 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5시부터 현대시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5시가 됐습니다. 현대시 문제집을 펴고 문제를 풀어요. 이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공부입니까? 나는 현대시를 어떻게 읽는 거지? 평소에 내 약점은 뭐였지? 오늘 내 공부 주점이 었지 아, 오늘은 나는 이렇게는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만이 공부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시절에 꼭 학교마다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여학생 꼭 한 명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다른 선생님들은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야단쳤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공부하는 거다. 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그럼 무책임한 거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데. 그래서 저의 이게 답답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아니라 다른 수업을 찾으실 때도 그냥 국어 수업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의 전략을 가지고 있냐.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현대시를 읽을 수 있냐.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누구보다도 출제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읽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만난 어떤 학생도 잘 모릅니다. 현대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니 그걸 알고 있어야 그걸 모를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선생님이 기출문제에 관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 유형을 알려주는 수업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해설만 하고 있으면 기출문제 수업이 아닌 거죠. 그걸 혼자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돈 내고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수업은 돈과 시간을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학원을 고르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어의 기본기를 쌓아야 하는 시기다. 그리고 국어의 기본기를 쌓는 데 있어서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으로 1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은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꼭 들어갑니다. 1학년 1학기 내신에서. 그리고 문법 중에서 의문 변동하고 문법 요소 요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이 이후에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